안녕하십니까. 신약개발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2척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 척만 들고 있는데 지금 핵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 만드는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이 핵항모를 건조하는 사실은 예견됐던 내용인데 중국의 현재 기술 상태 그리고 신뢰도로 봤을 때 원자로 안 더 들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 서로 우리 바다 같이 나누어 쓰는 서해 바다에서 중점적으로 작전을 할 그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금 중국의 군함이 자체 건조 아주 빠르게 지금 제작되고 있는 중국 군함들 상태가 어떤지 보면서 중국의 핵항공모함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원자력 항공모함 건조 준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에서 운영하는 전군 무기 장비 조달 정보망에 최근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입찰 공고가 게시됐다.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 사업은 원자력 추진 선박에 제공되는 동력 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중국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랴오닝과 산둥 2척의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에 장난조선소에서 3호 항모를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이 유력하다. 2월 26일 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대만이야 당연히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활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 이게 뭐냐, 그리고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방전자 조달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물품들 환급하는 전부 각급 기관 또는 학교 같은 정부 납품을 하는 것을 나라장터라고 하는 전자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이 나라장터와 별개로 국방군납이나 이런 것들은 국방전자조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전군무기 장비 조달 정보가 우리로 치면 국방전자조달이죠. 민간으로 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 이건 입찰 보고 어떤 거예요? 이게 뭐냐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데 중국이 지금 랴오닝 항공모함은 과거 소련이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있던 바로 약이라고 나는 항공모함이었는데 그걸 중국이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제 더 보트를 끌고 와가지고 중국 다른 조선소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개조 작업을 해서 만든 게 랴오닝 항공모함이고 그러니까 소련 나중에는 러시아로부터 다 기술을 전수를 받았죠. 그 기술을 바탕으로까지 거의 랴오닝하고 똑같이 만든 스키점프대 방식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산둥함. 그런데 최초로 중국이 국산으로 만든 웨이브까지 전부 다 만든 게 삼둥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상하이의 장난조선소에서 역시 항공모함이 핵추진 항공모함이 아니고 재래식 동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캐터필터 쏴가지고 사출기로 쏴서 이와이어로 거는 이전형적인 아주 전통적인 항공모함입니다. 다만 병력이 미국처럼 핵추진이 아니고 여기는 영국이나 이런 것들처럼 재래식 추진한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모습이나 추진 발진 방식이 이런 것들은 미국 항모 또 프랑스의 샤를 드골과 똑같은 전통적인 평가판에다가 사출 교수와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걸 새 항모를 만들고 있는데 네 번째 항모 다섯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핵추진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한국 해군에서 했던 항공모함 타당성 연구 영역을 제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걸 했었죠. 그때 이것이 이미 예상되었던 내용인데 그 예상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이건 뭐냐? 이 원자력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진 자신을 가지고 거기서 시험평가해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랜드 베이스 테스트 시스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물론 지상시험자가 아닌데 잠수함이나 이런 것도 지상시험장에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 그런 것처럼 이색 추진하는 원자로를 지상에서 시험평가하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풀모델 초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항공모함의 건조는 상당 부분 진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 평가 모델은 원자로 등 시스템이 당초 설계된 성능과 특성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 운용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검사 모델입니다. 평가 모델을 통한 검사를 거친 뒤에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로가 발전소 같이 완전히 땅에 고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려 파도가 쳐도 작동이 제대로 되고 또 어떤 공기계에서 데미지를 제대로 되는지 또한 태풍에서 넘어져도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적이 공격에 의해서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기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고 싶으면 이 지상 원자로 시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사실 그것도 제가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연구 역량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상황이었어요. 이걸 하게 된다. 그것은 지금 다 돼간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스펙으로는 미국의 항모도 없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모 수입의 직구인데 이게 바로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의 상상도 해요. 배수량 10만 톤 전자기 캐터필러를 채용했고 사출기를 지금 현재 미국의 니미츠급처럼 증기 터빈을 통해서 사출을 해주는 증기 터빈 방식이 아니고 전자기 사출 방식입니다. 전기로 쏜다네요. 미국의 지금 제럴드 포드 최신 항공모함이 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다. 그런데 미국은 포드가 사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을 가지고 원래는 함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무겁다. 엔진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이-31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지금 중국 선양항공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스텔스 함재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고정입 조기 경보기를 탑재합니다. 당연히 이 방식을 하는 것은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기 위해서거든요.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는 항공모함과 조기 경보기 없는 항공모함의 항공력의 차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항공모함도 그냥 우리가 항공모함이 있어 이런 그냥 강대국 코스프레 하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는데 안 하는 게 낫다. 괜히 돈 잔치하고 그래 봐야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주변국들이 이거는 건드리 좀 심하게 박시겠는데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조기 경보기 했어야 합니다. 조기 경보기 있으려면 4,000개 방식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 7만 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 용역 결과였어요. 그리고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서 던지는 열로 펴고 큰데 이런 엄청난 스펙을 집어넣으면서 2025년에 진수를 한다는 겁니다. 황당한 스케줄 아닙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소식과 함께 들려온 희한한 소식인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제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영국의 군사정보기관이 책도 쓰고 또 소식지도 쓰고 그런데 제임스 3권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의 새로운 공어류 겸 호위함 지역 소식이 전해졌다. 세 군함은 중국 장시성 동북부의 현급 도시 이름을 따 장징도전으로 명명했고 한 번은 6일 부 여되었으며 2월 17일 샤먼에서 취약해 제16 호위함지대 소속 대장 전력으로 편입됐다. 현재까지 중국은 이 넘는 공격형 호위함을 건조했지만 몇 척이 추락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하며 진술 순서와 지역 순서도 안 맞다라고 돼 있어요. 류경은 덩치가 다른데 이걸 중국이 더 많이 찍어서 이제는 뭐 1년에 한 척에서 10척 막 이렇게 찍어내니까 이건 뭐 진주지역 뉴스도 안 돼요. 그런데 뉴스도 안 됐는데 제임스가 이걸 가지고
뉴스를 했습니다. 왜 뉴스했냐? 지금 이면 6. 27함 이건 진수하고 취약한 데까지 20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20개월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전에는 안 그랬다. 한 10개월, 11개월이면 진수해서 주위에까지 날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초창기하고 좀 다른 스케줄을 보이는데 희한하게 어마어마한 번과 한 명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라지고 없는 게 있다 벌써 라고 지금 여기서 의혹을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번 2012년 5월 23일 날 진수해가지고 10개월 후에 취역을 했어요. 사실 의장국 진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가 물에 뜬다는 것이고 이때부터 각종 센서가 탑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전투체계 융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수하면 취역하기까지 거의 2년 이상 걸립니다. 또 시험 평가 동력 평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걸리는데 희한하게도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1번함 13개로 걸렸고 3번함 9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10개월 이런 식으로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도전 20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11년도부터 진수한 이 배들이 수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취급도 하지 않았고 지금 위치가 어디는 확인 불가요. 저는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조선소를 아무리 뒤져봐도 조선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무단장 우창둥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만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자르자라고 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312개월이나 시험평가를 했던 군함이 있습니다. 바로 뒤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이 군함들인데요. 이게 창사함인데 시험평가를 무려 30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출고해가지고 취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양에서 항해를 하다가 2017년 1월 26일 날 기관 정지로 표류했어요. 기관에 정지되고 나서 나중에는 아예 한동력 전기 모든 것이 다 돼가지고 며칠간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신선이 가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인도양에서 정말 굴욕적으로 둥둥 떠다니고 표류를 했습니다. 7,000원짜리 군함이 완전히 그냥 무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창사하고 똑같은 클래스의 군함 시안함이라고 했는데 그 시안함이 2016년 림팩에 가서 고정 표적에 대한 사격을 했는데 시홈 사격과 사격해서 10발을 쐈는데 세월밖에 못 먹었어요. 아직 고정돼 있는 표적인데 문제는 커졌는 데 있지만 반하기 때문에 좀 파도 때문에 동시에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배도 바다기 때문에 파도 때문에 둥실둥실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른 구단들처럼 버섯처럼 움직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서 있어요. 그걸 쐈고 3발밖에 못 맞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투체계 전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국판 이지스함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하나는 가다가 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동력이 전기까지 다 그냥 31일 갔다가 인도양 바다에서 표류를 하고